고관절이 부러진 어르신 3명 중 1명은 1년에서 2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뼈가 부러져서가 아닙니다. 누워 계시다 폐렴이 오고 근육이 빠지고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분들 대부분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본인이 약한 줄 모르셨다는 겁니다. 뭐 뼈는 아프지 않습니다. 부러지기 전까지는요. 무릎이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허리가 멀쩡하니까 뼈도 튼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은 관절이고 허리 통증은 근육입니다. 뼈는 신경이 없어서 무너져도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부러지고 나서야 내 뼈가 이렇게 약했구나. 그때 알게 되십니다. 이 영상이 마지막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뼈는 한번 부러지면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부러지기 전에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유를 꾸준히 드셔도 뼈가 약해지는 이유, 칼슘제를 드셔도 흡수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우유보다 10배 효과 있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내과 전문의 김현우 교수입니다. 25년간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현장에서 보니 낙상, 보행장애, 치매 악화 이런 문제들의 시작점이 결국 뼈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병원에서는 제대로 못 드립니다. 진료 시간이 3분밖에 없다 보니 검사하고 약 처방하기도 빠듯합니다. 어르신, 이 음식을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천천히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 올해 78세,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자녀분들 말씀으로는 동네에서 제일 건강한 편이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우유 한 잔 드시고 저녁이면 공원 산책도 하셨습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욕실 타일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엉덩이부터 바닥에 닿으셨습니다. 큰 충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으신 정도였어요.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시려고 하셨대요. 그 정도의 가벼운 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셨지만 안에서는 이미 뼈가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보호자분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유도 매일 드셨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질문 저는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유가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유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칼슘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있습니다. 다만 우유만으로는 60세 이후에 뼈를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관절 골절이 무서운 건 뼈가 부러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오래 누워 계시면 폐렴이 생깁니다. 움직이지 못하시니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욕창이 생기고 입맛도 없어지시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삶의 힘이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젊을 때는 뼈가 부러져도 몇 달이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시면은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가 예전만큼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러지시면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의 미끄러짐이 남은 인생 전부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을 시니어 최대 위협 질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암보다 치매보다 더 조용하고 더 빠르게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뼈는 부러지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부러지기 전에 미리 지켜야 합니다. 이정숙 어르신도 지금은 재활 중이십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셨지만 예전처럼 걸으시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뭐라도 해드렸을 텐데. 그 말씀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알았더라면은 분명 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체 뭘 몰랐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유를 드시고 칼슘제를 챙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슘 부족이 아닙니다.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 약 200mg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800에서 1200mg이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하루에 4-5잔은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유 칼슘의 흡수율은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mg을 드셔도 실제로 뼈에 가는 건 60mg 정도입니다. 하루에 6잔을 드셔도 실제 흡수량은 400mg 수준에 그칩니다.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아무리 드셔도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족한 건 섭취량이 아닙니다. 결과가 부족합니다.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뼈에 도달하는 양의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저는 칼슘제도 먹고 있어요. 우유도 매일 마셔요. 뼈에 좋다는 건 다 챙겨요. 그런데 골밀도 검사하면 수치가 안 올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시는 건 맞는데 흡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간 칼슘이 뼈까지 도달하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억울하신 겁니다. 나는 분명히 챙겼는데 왜 결과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럼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뼈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콘크리트처럼 고정된 구조물로 생각하십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집도 오래되면 보수공사 하잖아요. 낡은 벽 뜯어내고 새로 바르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뼈는 부서지고 새 뼈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걸 뼈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파골세포는 낡은 뼈를 부수는 세포이고 조골세포는 새 뼈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룹니다. 부서지는 만큼 새로 만들어지니까 신경 안 써도 뼈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은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파골세포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데 조골세포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부서지는 건 그대로인데 채워지는 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뼈가 점점 비어갑니다. 젊을 때는 자동이었지만 나이 드시면 수동입니다. 직접 챙기셔야 채워집니다. 이 손실은 하루하루 누적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뼈는 매일 조금씩 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산 분비도 줄어듭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이 30에서 50%까지 감소합니다. 칼슘은 위산에 녹아야 몸에 흡수가 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은 칼슘이 녹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제를 드셔도 흡수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통로가 줄어듭니다. 비타민 D 활성도 떨어집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아지시면은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합성이 75%까지 감소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칼슘이 들어와도 뼈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칼슘은 입으로 들어오지만 정작 뼈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드셔도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더 힘드십니다.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4배나 높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생 뼈를 지켜주던 방패가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줄어들면 파골세포가 폭주합니다. 뼈를 부수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 후 5년 안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대까지는 괜찮으셨던 분들이 60대 들어서 갑자기 나빠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말씀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예전과 지금은 몸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되는 양이 다릅니다. 같은 운동을 하셔도 뼈에 가는 자극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몸에 맞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점검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습관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칼슘을 훔쳐가는 습관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해당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은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나트륨 2000mg을 드시면 칼슘이 약 40mg씩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찌개 자주 드시는 분들, 젓갈이나 장아찌 즐기시는 분들, 이분들은 칼슘을 매일매일 소변으로 흘려보내고 계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국에 밥 말아 드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 습관이 뼈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루 2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3잔, 4잔 넘어가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카페인이 장에서 칼슘 흡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몸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아침에 1잔, 점심 먹고 1잔, 오후에 또 1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3번째 잔부터는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에는 인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이 무서운 게 뼈에 이미 붙어 있는 칼슘을 끌어내서 빼앗아 갑니다. 밖에서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안에 있는 것까지 빠져나가는 겁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은 습관이 되시면 안 됩니다. 4번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이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칼슘만 채우면 되는 거 이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뼈를 집에 비유하면은 칼슘은 벽돌이고 단백질은 철근입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에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칼슘이 붙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철근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벽돌을 아무리 쌓아도 금방 무너집니다. 칼슘이 붙을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이 드시면 입맛이 없어지시잖아요. 밥이랑 국, 반찬 조금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이런 단백질 음식을 안 드시게 됩니다. 그게 뼈를 약하게 만드는 숨은 원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영훈 어르신, 올해 82세 은퇴하신 공무원이셨습니다. 이분은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하시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습니다. 검진 결과는 늘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뼈를 보지 않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건 다 체크하지만 골밀도는 따로 검사해야 알 수 있습니다. 최영훈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진 결과는 늘 정상이셨지만 뼈는 이미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허리 삐끗한 줄 아셨대요. 파스 붙이고 버티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아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척추 압박골절이었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뼈가 주저앉은 겁니다. 생활습관을 여쭤봤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서너 잔, 식사는 국에 밥 말아서 간단히, 반찬은 짠 게 입맛에 맞으셔서 젓갈이나 장아찌를 자주 드셨습니다. 고기는 잘 안 드셨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으셨던 겁니다. 수십 년간 쌓인 습관이 뼈를 조용히 무너뜨린 겁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신호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집니다. 기침 한 번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재채기에 척추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 줄이시고 커피는 2잔 이내로, 탄산음료는 피하시고 단백질은 몇 끼니 꼭 챙기십시오. 여기까지는 피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칼슘을 채워주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멸치가루입니다. 멸치,
100g에는 칼슘이 900에서 1900mg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잔이 200mg이니까 5배에서 10배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멸치는 뼈째 드시는 거라서 흡수율도 좋습니다. 큰 멸치보다는 잔멸치나 중멸치가 좋습니다. 뼈가 부드러워서 더 잘 흡수됩니다.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활용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국 끓일 때 넣으셔도 되고 나물 무칠 때 넣으셔도 됩니다. 볶음밥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매일 한두 스푼씩만 드셔도 칼슘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멸치볶음처럼 짜게 조리하시면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가루로 드시거나 조리할 때 간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채소 중에서 칼슘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50%입니다. 우유가 30%, 시금치가 5%인 걸 생각하면 케일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칼슘이 많아 보이지만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케일은 그런 방해 성분이 적어서 먹는 만큼 흡수가 됩니다. 게다가 케일에는 비타민 K, 마그네슘, 비타민 C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붙게 해주고 마그네슘은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뼈에 필요한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윤미자 어르신, 올해 70세 자영업 하시는 분입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음식으로 먼저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케일 주스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고 멸치가루도 챙기시고 단백질 섭취도 늘리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하셨는데 골밀도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물론 케일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케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일반 치즈도 칼슘이 있지만 칼슘 강화 치즈는 한 장에 300에서 500mg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2잔 분량이 치즈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흡수율도 40에서 50%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침에 빵 드실 때 한 장, 간식으로 한 장,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치즈는 포화 지방이 있으니까 하루 2장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우유 드시면은 속이 불편하신 분들,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들께 좋은 대안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우유만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칼슘 강화 두유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칼슘 함량은 우유와 비슷하고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추가로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에 칼슘이 19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두부의 장점은 단백질도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칼슘도 채우고 단백질도 채우고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어떤 분은 효과가 좋고 어떤 분은 별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흡수를 돕는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황금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데려다주는 택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팔이나 얼굴에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아침 산책하실 때, 잠깐 베란다에 나가실 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겨울이나 흐린 날이 많으시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산성 조합입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훨씬 잘 녹고 흡수됩니다. 레몬즙, 식초, 토마토 이런 산성 식품을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올라갑니다. 멸치볶음에
레몬즙 몇 방울,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 케일 주스에 토마토 반 개 이렇게 조합하시면 같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되는 양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밸런스입니다. 아까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양만이 아닙니다.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20g 이상 드시면 근육 합성이 활발해지고 낙상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계란 2개면 약 12g, 여기에 치즈 한 장이나 두유 한 잔 더 하시면 20g이 됩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드시는 게 뼈와 근육 모두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나트륨과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짠 음식과 커피가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나트륨과 카페인을 절반만 줄여도 칼슘 배출이 25% 감소합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커피는 2잔 이내로, 완전히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절반만 줄이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10분 움직임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새로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계시면 조골세포가 일을 안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이런 움직임이 뼈에 기계적 자극을 줍니다. 그 자극이 조골세포를 깨워서 새 뼈를 만들게 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5가지 루틴을 실제 환자분들께 적용해 봤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고 생활 습관만 바꾸신 분들 중에서 골밀도가 개선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음식과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거의 다 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하루 3끼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치즈 오믈렛, 칼슘 강화 두유 1잔, 사과 반 개, 계란 2개에 치즈 1장 올려서 오믈렛을 만드시면 단백질 20g이 넘습니다. 두유에서 칼슘이 보충되고 사과의 산성 성분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선영 어르신, 올해 74세 전업주부이십니다. 이 아침 식단을 석 달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다른 건 크게 안 바꾸셨어요? 아침만 이렇게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아침 한 끼의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멸치가루 넣은 밥, 고등어구이, 케일 두부국. 밥 지으실 때 멸치가루를 한 스푼 넣으시면 밥만 드셔도 칼슘이 섭취됩니다.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하고 케일 두부국은 칼슘과 단백질을 한꺼번에 채워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성호 어르신, 올해 80세 자영업 하시는 분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계단 오르실 때마다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이 점심 식단을 중심으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넉 달 후 계단 오르실 때 통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뼈만 좋아진 게 아니라 관절 주변 근육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두부버섯 들깨탕, 청경채 볶음, 잡곡밥. 저녁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은 충분한 게 좋습니다. 두부버섯 들깨탕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소화도 편합니다. 청경채는 칼슘 흡수율이 높은 채소입니다. 케일만큼은 아니지만 꽤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세 끼를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이 1100에서 1300mg이 됩니다. 60세 이후 권장량인 800에서 1200mg을 충분히 채우는 양입니다. 약 없이 음식만으로 이 정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물론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약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감소증 단계이시거나 예방 차원이시라면 음식과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80세 정성호 어르신도 74세 박선영 어르신도 약 없이 개선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뼈는 정직합니다. 노력하신 만큼 반드시 돌려줍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70세에 시작하신 분도, 80세에 시작하신 분도, 90세에 시작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뼈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노력을 봅니다.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걸으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어요. 걷는다는 건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존엄이 걷는 두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전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멸치가루 한 스푼, 아침 햇볕 10분, 커피 한 잔 줄이기, 그것 하나가 뼈를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약속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큰 다짐이 됩니다. 여러분의 뼈가 오래오래 단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